안녕하십니까. 서울여자대학교 식품공학과의 노봉수 교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이 되고 또 병을 몰아낼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먹고 있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음식들 외에 우리가 원치 않는데 우리 몸에 들어오는 안 좋은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조리를 하면서 지나치게 열을 가해서 탄 독성 물질들이 있죠. 갈비집이나 이런 데서 불고기를 태우거나 이런 경우 볼 수 있죠. 또 과일이나 채소를 충분히 세척을 하지 않아서 남아있는 잔류 농약 성분들도 있겠고, 또 생선과 같은 수산물을 먹다 보면 거기에 오염이 되어져 있는 중금속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될 수 있고, 또 화재나 쓰레기 소각 등을 통해서 생성된 다이옥신이 공기 중으로 갔다가 또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우리가 농사짓는 농작물을 통해서 우리한테 또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자동차 매연 등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납이나 중금속 같은 이런 그 유해 물질들을 우리가 원치를 않고 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을 먹다 보니까 많은 요즘에 그 직장인들이 왠지 나는 몸이 피곤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진찰을 해봐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데 이런 요인들이, 이 만성 피로가 나타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중에 그 중에 하나는 이런 유해 물질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우리 몸에 축적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유해 물질들을 우리가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는 이 유해 물질을 완전히 분해를 시켜버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해를 시키는 과정은 많은 열과 압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는 일어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이 유해 물질하고 우리가 먹은 음식이 서로 결합을 해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되지 않게 해가지고 배설을 시킨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겠는데, 오늘은 바로 이런 우리가 먹은 음식물과 결합을 해서 배설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걸 우리는 소위 디톡스 식품 또는 해독 식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말이죠, 우리가 생선이나 멸치 같은 경우를 보면 이 중금속이나 유해 물질들이 어디 많이 함유가 되어 있냐면 아가미 부분하고 내장 부분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생선은 우리가 쉽게 아가미나 내장을 발라내서 먹을 수가 있지만, 아주 가느다란 메르치 같은 경우는 내장을 발라내고 머리 부분을 이렇게 제거하기가 많은 수고가 따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먹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보이지 않게 섭취하는 유해 물질들을 제거를 해야 될 텐데, 어떤 성분들하고 결합을 시켜서 우리 체내에 흡수되지 않게 해야겠느냐. 그럴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식이섬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디톡스 식품들은 어떤 게 있느냐. 우리가 미역이나 또는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많이 먹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요리하다 보면 이렇게 젓가락으로 들면 끈적끈적한 액들이 보이죠. 이 점액성 물질이 바로 알긴산이라고 하는 건데, 이 알긴산이 유해 물질하고 잘 결합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또 마늘, 양파가 우리 몸에 참 좋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 나는 성분이 유황 성분인데, 이것이 이제 알리신이라고 하는 물질에서 유래가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먹은 중금속 중에 예를 들어서 수은 같은 게 있다고 하면 이 수은은 유황 성분하고 잘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온 수은하고 결합을 해서 또 몸 바깥으로 배설을 시켜준다. 이처럼 녹차 같은 경우는 이제 카테킨 같은 게 있고요. 또 굴이나 전복에는 아연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아연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그런 무기질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섹스 미네랄이라고 해서 정자를 구성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 우리가 이제 납을 섭취하게 됐을 때 이 우리 몸 안에 아연이 있게 되면 납이 흡수가 되는 것을 견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몸에 아연이 충분하지가 못하다 하면 납이 충분하게 우리 몸에 흡수가 돼가지고 축적이 되어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굴이나 전복을 우리가 평소에 먹게 되면은 납이 우리 몸에 축적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막아줄 수가 있다.
또 그 외에 토마토의 라이코펜이나 녹즙의 식이섬유라든가 클로렐라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그 식이섬유들이 우리 몸에 들어온 유해 물질들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안 좋은 물질들은 몸 바깥으로 이렇게 배설을 하는 것이 좋은데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이제 식이섬유다라고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식이섬유들을 많이 찾고 그러는데 뭐 변비에도 또 식이섬유를 찾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식이섬유들 중에서도 불용성, 잘 녹지 않는 그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미 같은 데 있는 그런 물질들은 매우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변비인 사람들이 이런 통곡물의 그 현미에 있는 식이섬유를 섭취하시면 오히려 변이 더 단단해져 가지고 변을 더 볼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과일이나 채소, 해조류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를 섭취하시고 물을 좀 많이 드셔야 배설이 원활하게 돼서 안 좋은 물질들을 제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제 치매인데 치매는 본인에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우리 한국의 노인 인구의 약 10%가 치매가 발병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매를 좀 식품을 통해서 좀 극복을 할 수가 있겠느냐? 첫 번째로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소화가 되기 쉬운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해라. 이 대표적인 게 콩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이 콩 속에 있는 인지질 성분이 우리 뇌세포막을 좀 강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세포가 쉽게 파괴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생선을 좀 많이 드시는 게 좋은데 생선 중에서도 이제 등푸른 생선, 고등어 같은 경우에 이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 것이 이제 DHA, EPA라고 하는 물질들인데 이 물질들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뇌혈전을 예방을 해줍니다. 뇌에 있는 그 신경세포막을 유지를 해주고 강화를 시켜서 뇌혈류를 잘 일어나게 증가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영양성분이나 산소들을 충분히 공급시켜줘서 치매를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채소를 좀 많이 드십사 하는 건데 채소에는 비타민 C나 P가 있는데 이것이 노화를 억제시켜주고 특히 미세한 모세혈관들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우리 뇌혈관 속에서는 이제 과산화지질이 이렇게 점점점 축적이 되어지면 피가 통하는 것을 막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혈전과 같은 물질이 생기는데 그 가장 중요한 물질이 과산화지질인데 이것을 없애주는 물질이 소위 말하는 녹조 식물이나 사과, 양파에 있는 퀘르세틴과 같은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런 것들을 섭취를 해주시면 뇌에 영양 성분이 충분히 공급이 되어지고 또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이 되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그 많은 그 치매 환자들의 한 70%들이 누워있는 분들의 70%들이 대체적으로 활동이 상당히 적은데 왜 활동이 적으냐 알아봤더니 골다공증들이 많이 걸려 있더라. 그래서 이제 칼슘을 좀 많이 섭취를 하시고 이 골다공증을 예방해서 좀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 활동들을 좀 해 주셔야 치매를 좀 예방을 할 수가 있겠다 이거죠. 근데 이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칼슘만 먹어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보고에 의하면 청소년들 중에도 골다공증이 우려가 되는 층들이 상당히 많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골다공증을 예방을 하려면 칼슘도 많이 섭취해야 되지만 비타민 D를 많이 섭취해야 됩니다. 근데 비타민 D를 우리가 섭취하는 게 아니라 비타민 D의 전구 물질로 섭취를 해서 햇빛을 받으면 우리 몸 안에서 비타민 D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햇빛을 우리가 또 좀 받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운동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입시를 앞둔 청소년들이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햇빛도 안 보고 운동도 잘 안 하다 보니까 이런 골다공증이 우려되는 환자가 나타날 정도로 뼈 관리를 제대로 잘 못하고 있다. 이 뼈 관리가 잘 안 되면 우울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칼슘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중에 하나가 우울증인 거죠. 자, 또 우리가 그 음식에서 음식 궁합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궁합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간의 사주를 통해서 부부 생활이 원만한가 이거를 이제 예측을 하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음식에도 이제 음식 궁합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잘 맞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음식의 궁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족한 영양 성분을 이것이 대신 충족시켜 주느냐 그런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몸에 잘 흡수가 안 되는 거를 잘 흡수가 되게끔 도와주느냐 하는 것이 있겠고 세 번째로는 소화 흡수가 되기 어려운 환경을
해결을 해주느냐, 이런 것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음식궁합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한번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 있죠. 우리 돼지고기하고 새우젓을 같이 먹지 않습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오래간만에 고기를 먹게 되는 경우에, 돼지고기 먹게 되면 설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몸에서 돼지고기를 분해시켜주는 효소들이 갑자기 만들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우젓을 찍어 먹는데, 이 새우젓은 발효 과정 중에서 지방을 분해시켜주는 효소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몸에 부족한 지방 분해 효소를 대신 충족시켜주다 보니까 돼지고기를 먹어도 설사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돼지고기하고 새우젓은 아주 궁합이 잘 맞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돼지고기와 표고버섯도 있는데, 고기를 많이 먹다 보면 부족한 것이 이제 식이섬유가 되겠습니다. 고기는 우리 몸에서 오랫동안 체류하려고 그러는데, 오랫동안 체류하면 여기서 이제 부패가 되고 가스들이 나오고, 그 가스가 다시 흡수가 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하는데, 빨리 배설시키는 게 좋은데 그 역할을 해준 게 식이섬유고, 표고버섯에는 이런 식이섬유가 상당히 풍부하고 무기질도 많다 이거죠. 또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의 잡냄새를 제거를 해주니까 돼지고기하고 표고버섯을 같이 드시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죠. 또 이제 연말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과음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이때 다음날 이제 숙취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먹는 것이 이제 복지리 이런 걸 많이 먹습니다. 근데 이 복하고 같이 먹는 게 이제 미나리인데, 우리가 그 숙취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생긴 안 좋은 알코올 성분을 이제 빨리 분해를 해야 되는데, 이 분해해주는 효소가 아세트알데하이드 분해 효소입니다. 근데 이 효소가 잘 작용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이 복에 있는 단백질과 비타민 B1, 비타민 B2가 해주고요. 또 미나리에 함유되어 있는 칼슘이나 칼륨, 철분이 이 효소의 작용을 막 활발하게 해줘서 우리 몸에 있는 알코올이 빨리 분해가 돼가지고 숙취가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를 가져오게 되니까 아주 좋은 음식 궁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뭐 막걸리하고 홍어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좋은 그 음식 궁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쌀과 또 콩, 서로 부족한 라이신과 메사이오닌 이런 것들을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음식 궁합을 통해서 우리가 잘 먹다 보면 우리 몸의 해로운 물질들을 잘 제거를 해줄 수가 있죠. 오늘날 시대에는 영양의 과잉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어떤 부족해서 음식을 먹는다는 그런 시대는 좀 지났고, 이제는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 이 안 좋은 물질들을 어떻게 몸 바깥으로 빨리 배설시키고 해독을 시키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시는 주부님들께서 이런 점들을, 오늘 얘기한 것들을 한번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